미니의 이야기 샵구.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전에도 바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제 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의 주부의 겸직은 만만치만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늘 일 욕심도 많고 제가 봐도 이기적임을 인정할 만큼 그 어느 것도 내려놓기가 싫었습니다. 남들이 오르는 자리만큼은 모르고 싶었으니까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갔고 이미 대부분의 생활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때까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거구나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사아버님껜 죄송하지만 입원을 하셨다는 소리가 그리 놀랍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터라 이제 병원에도 입원도 하시는 연세가 드신 거구나. 퇴근 후 자주 들러야겠다. 주말엔 아버님 찾아뵈야겠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들렸다 간다고 하고는 병실에 들렸습니다. 아버님 병실에서 바라보는 노을 풍경은 멋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 찍고 싶었지만 남편이 눈치 없다 뭐라 할까봐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늘 저녁에는 퇴근 후 아이들 둘까지 데리고 케이크를 사들고 아버님을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픈 사람 찬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뭐라 하시지만 손주들 보며 내내 웃으시는 모습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촛불을 켜지 않고 작은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1인실 병실에 처음 와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한둘째를 보며 시어머니는 울음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 생신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까 잠시 생각했지만 가슴에 이미 담긴 이 장면은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10분 만에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출근 전 서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인지라 전날 저녁에 시댁에 와서 끓여두었던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텅 빈 시댁, 아버님이 병원에 가시고 4일째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날 끓인 미역국을 작은 냄비에 담아 내장고에 넣어 주고 돌아 나오다 아무도 없는 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를 쫓아가 보니 아버님 방에서 전화기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10분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우리 집에 오셨구나.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나는 새벽 6시 4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두 아이들은 한참 꿈나라에 있을 시간. 자고 있는 아이들을 챙겨주시려 아버님은 5년 동안 어김없이 6시 30분에 우리 집으로 출근하셨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아이들 이제 다 컸으니 새벽에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출근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정신없이 입원하느라 전화기를 두고 가신 덕분에 알람 소리를 처음 들어본 새벽.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생신 전 날 저녁 시아버님 시어머님 생신 미역국을 끓여 두었었습니다. 근사한 생신상은 못 차려드리는 며느리이지만 미역국은 끓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 전부터 저는 시부모님 생신날 미역국만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여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는 시간, 아이들이 학원에서 오기 전 소중한 시간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스케줄을 머릿속에 그리며 최적의 동선을 짜봅니다. 오늘은 누구의 생일도 아니지만 미역국에 넣을 국거리 고기를 사러 먼저 집 앞 슈퍼에 가야겠습니다. 고기 사러 갈 생각하다 왠지 모를 서글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띠띠띠 현과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 소리에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눈이 빨간 엄마가 신기해서 실실 웃으며 물어보는 첫째, 둘째 아들 녀석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니 엄마가 왜 울어? 주말에만 요리하는 워킹맘이지만 10년 넘은 시간이 쌓이니 요리 내공이 꽤 생겼습니다. 30분 똑똑 아이들 저녁 준비하면서
미역국도 같이 끓입니다. 미역국은 요리 초보자에게도 안성맞춤인 요리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고기를 넣고 간만 딱 맞추어 푹 끓이기만 하면 절대 맛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맛을 가진 미역국이 저는 참 좋습니다. 5년 전 분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미야, 돈 아깝게 뭐하러 두 집에서 따로 사니?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머니, 이제 저도 제 살림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고요. 저는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학교 갈 나이가 된 7살 되던 해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합가를 원하신 시어머니와 이러한 대화를 3번 정도 더 했지만 결국 두 집을 따로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기 전까지 전 시댁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연년생 둘째가 태어나며 이사 오신 시댁이 원래 진짜 우리 집과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출퇴근 길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시댁에 있게 아이들은 시댁에 있게 되었고 전 시댁으로 퇴근하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시댁과 우리 집을 완전히 합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생활이었습니다. 시댁에 있던 내 짐은 스컨, 로션과 칫솔 몇 개의 여벌옷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6년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나의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꿈꿨던 그런 집 말입니다가. 그리고 저는 시댁과 유령 같은 우리 집 사이를 오가는 메뚜기 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사아버지의 새벽 6시 30분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작년과 똑같이 미역국을 끓였지만 미역국 때문에 시아버님의 새벽 알람 소리를 처음 들었고 그날 아버님이 입원한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생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아버님은 우리 집으로 출근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 합가를 했다면 시아버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셨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병원, 알람, 미역국,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개의 단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여있던 이틀의 시간을 보내니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엄마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처럼 시부모님이 돌봐주시거나 친정엄마가 돌봐주시면 아이들은 조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납니다. 참 복이 많은 경우지요. 유치원반과 후등 시설이나 돌봄 이모님께 맡길 때보다 가족이니 안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잡힌 회식에도 집에 전화 한 통 드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유도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면 그간 잘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시리즈로 떠오르며 괴롭게 됩니다. 아이들 맡기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했었나? 나도 모르게 짜증을 부리지는 않았나? 며느리가 눈치도 없이 아프신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나와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차라리 유치원에 맡길 것을 그랬나? 후회도 해봅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딸의 집으로, 아들의 집으로 그리고 며느리의 집으로 새벽같이 출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한 옛날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퇴근해서 한마디 더 이야기 건네고 이야기 들어드려야겠습니다. 과거는 운명이라 받아들인다 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 뭉클한 사연, 조용히 소리 없이 소복히 내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